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소금 드셔도 괜찮습니다. 뭐 마트에서 사서 드셔도 되고, 실제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을 드셨는데 그것만 드셨는데도 좋아지신 분들도 꽤 많고요. 그러나 내가 몸에 어떤 그런 흡수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기능을 내 몸이 좀 잘 못하고 있다든지,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의 종류를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, 어떤 분은 천일염 정도만 드셔도, 타서 드셔도 좋다 했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다. 그거 먹으니까 다 설사하고 토하고 너무 붓고 먹지를 못하겠어요.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선생님, 소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. 네. 죽염, 암염, 자염, 용융소금, 미네랄 소금, 천일염, 꽃소금 많은데요. 종류별로 또 특징 좀 총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소금 종류 많습니다. 그리고 특히 한국에 또 종류가 많습니다.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, 물론 자연적으로 암염이나 천일염, 가장 보편적인 또 정제염 쓰는 형태지만, 이 소금을 가지고 뭐 녹이고 끓이고 용융을 하고 태우고, 그래서 죽염을 만들고 용융소금을 만들어서 또 쓰고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 민족이 어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좀 본질적인 걸 좀 파악하는 힘이 또 뛰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소금이 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좀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천일염이죠. 예, 천일염인데, 천일염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말려서 그걸 가지고, 요즘은 또 이 토판에서 많이 또 하시지만 거기에서 이제 말려서 그걸 가지고 좀 간수를 빼고 또 세척을 해서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,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일단은 그 자연 상태의 어떤 소금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천일염의 가치를 또 높이 또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그걸 또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근데 천일염 같은 경우는 과거와 또 달리 요즘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또 이슈들이 생겨서 천일염을 드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 그런 깨끗한 천일염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암염 같은 경우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고 흔한 형태이죠. 그래서 암염은 말 그대로 광산에서 캐는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돌로 된 돌소금인데, 히말라야 핑크솔트부터 해서 여러 나라의 그 소금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도 핑크솔트 들어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, 근데 이거는 품질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 좀 품질이 좋은 걸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꽃소금이라든지 소금을 깨끗하게 다시 세척을 한 이런 소금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정제염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정제염이 무슨 화학소금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, 정제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어디를 봐도 그렇게 뭐 화학적인 어떤 걸 하지 않습니다. 사실은 되게 자연적인 이온 투과막으로 소금물에서 염화나트륨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걸 만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. 예, 한주소금이라고. 정제염은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, 정제염의 장점은 일단 염도가 균일하다. 염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을 제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. 천일염이나 암염이나 이런 것들은 미네랄의 구성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맛을 내기가 힘든 거죠. 그 식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.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식염으로 그래서 계속 그 인정이 됐던 게 사실은 정제염이고요. 정제염이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고, 염도가 일정한 소금이다, 상대적으로 깨끗한 소금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소금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 많은 식품 공장에서 쓸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담그는 소금이라고 그래서 또 정제염을 가지고 장 담그는 분들 많습니다. 근데 만들어 놓으면 맛이 깔끔하죠. 그리고
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맛을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미네랄 구성들의 어떤 변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죽염은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 넣고 황토 마감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거기에 투과되게 또 만든, 어떻게 보면 소금 플러스 알파라고도 할 수 있고, 소금이 갖고 있는 장점도 살리지만 다른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라든지 성분들이 또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또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. 그리고 죽염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의 좀 본질적인 부분,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 자연 상태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소금이 갖고 있는 핵심 미네랄은 염화 나트륨인 거죠. 소금과 염소화 나트륨인데 그것을 고도로 깨끗하게 좀 뽑아낸 것이 좀 용융소금이다. 그래서 다른 것들이 주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, 그런데 또 이 순수한 소금이 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뭐 비유를 하자면 칼이 다양한 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집에서 쓰는 칼이. 그런데 칼날이 무딘 칼도 잘리긴 잘립니다. 뭘 잘라보면은. 근데 칼날이 잘 갈려져 있고 예리한 칼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용융소금 같은 경우는 잘 재련된, 연금술로 잘 단련된 예리한 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일반인들, 특히 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소금 드셔도 괜찮습니다. 뭐 마트에서 사서 드셔도 되고, 실제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을 드셨는데 그것만 드셨는데도 좋아지신 분들도 꽤 많고요. 그러나 내가 몸에 어떤 그런 흡수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, 그리고 빼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기능을 내 몸이 좀 잘 못하고 있다든지,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소금의 종류를 굉장히 좀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, 어떤 분은 천일염 정도만 드셔도, 타서 드셔도 좋다 했는데 난 도저히 못 먹겠다. 그거 먹으니까 다 설사하고 토하고 너무 붓고 먹지를 못하겠어요.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죽염이나 용융소금이나 다른 형태의 또 소금을 드시고, 이거는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. 그거 먹고 나서 저는 이렇게 좋아졌어요.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소금은 뭐 기본적으로 짠맛의 힘을 다 갖고는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디테일한 속성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좀 맞는 소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식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요리에는 다양한 소금들을 쓰면서 그 소금이 주는 그 또 디테일한 맛의 변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되, 내가 내 몸을 좀 정화시키고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쓰실 때는 좀 더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